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다며 이번 회담이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이 시작됐습니다. 군소정당 출신 의원들은 본래 있던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며 원만한 소통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권익위가 출산 및 양육비로 1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더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정 운영과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는 국민이 좀 더 알기 쉽도록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국정과제의 설계와 집행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에게 이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도 좀 더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만간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으로 초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듣기 위해 초청했으니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총선 민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회담이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총선의 민심을 정부에 가감없이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기업 횡재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데도 기재부는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본다면서 마치 상저하고를 외치던 지난해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이 시작됐는데요. 비례대표로 선출된 군소정당 의원들은 본래 있던 당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이 시작됐습니다.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연합이 소명을 다해 애당초 예정한 길을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진행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윤 공동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다음 달 3일 전까지 합당을 최대한 끝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당이 진행되면 민주당 몫인 8명의 비례대표는 자연스레 민주당에 흡수됩니다. 다만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 형식으로 출당돼 원래 있던 당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전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정 실장이 원만한 소통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실장이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일하다 국회로 진출해 5선에 성공했고 당에서도 중책을 여러 차례 맡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정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여야와 언론, 시민사회와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정 실장은 어려운 시점에서 윤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대통령이 이끌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물러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산 및 양육비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죠. 이런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권익위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출산 양육비 1억 원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는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설문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금 1억 원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에 이번 설문조사로 정책 수혜자 지원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가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의 개정으로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이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시행 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인터넷 산업이 600조 원 규모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86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인터넷 산업의 총 매출액은 622조 1천억 원으로 이전 해보다 17%가량 늘었습니다. 인터넷 산업 종사자 수는 186만 7천 명으로 이전 해보다 27만 명 정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산업 종사자 가운데 80%가량이 국회가 디지털 산업을 잘 모른다고 답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전기요금을 20만 원까지 특별 지원하는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6월 말까지로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 지원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신청기한 연장과 더불어 전기를 쓴 뒤 그 대가를 한전에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도 줄어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시작이지만 하늘 표정이 잔뜩 흐린 하루였는데요. 이번 주 초반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밤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인 수요일 오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이 25도, 중부지방 20도, 동해안은 15도 안팎을 맴돌았는데요. 모레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서울은 낮 기온이 19도까지 떨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 다시 오르겠습니다. 한편 영남 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해상으로도 물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만큼 해안가 접근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